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밭대학교 백강교수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립대학 교원보수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방금 말씀드렸던 교원비 체계 제도와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원보수의 우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국립대 교원보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도 ESG라는 것으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 ESG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E와 S, 환경과 사회는 잘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 G,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영학과에서는 그 기업 경영의 목표를 뭐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냐면 주주 가치의 극대화, 최근에는 이해관계자 가치의 극대화까지 확장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의 주인인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 대리인은 경영자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는 대리인 문제라고 하고요. 이렇게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때는 기업의 가치가 하락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법이 바로 기업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의 오너가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어떻게 하면 경영자를 잘 감시해서 우리의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까, 주주 가치의 극대화 또는 이해관계자 가치의 극대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이걸 달성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바로 기업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 국립대학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국립대학의 목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사회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하게도 좋은 선생님을 모셔다가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런 여기 이제 표현된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되어야 한다고 교육기본법, 교원주의법, 교육공무원법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취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어야 하고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되어야 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런 기업의 그 지배구조처럼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과연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국립대학의 목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과연 교원 보수의 우대 원칙이 지켜지고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대보다는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더 지금 상황을 반영하는 적절한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교원 보수의 우대 원칙을 세워놓고 지키지 않는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은 결국 우리 교육 시스템의 거버넌스 체계가 부재하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은 교육 시스템의 거버넌스 체계가 부재하지 않다면 현재 거버넌스 체계로는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교원비 체계의 문제점, 교원 보수 체계의 문제점들은 이미 여러 해 동안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주인이 누구이고 대리인이 누구일지, 또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할지, 지금부터는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훨씬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교원 보수 체계를 설명하려면 기본 구성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면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 체계는 크게 법정급여인 성과급적 연봉, 또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교원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정급여 안에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를 그러면 어떻게, 이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럼 기준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기준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더니 사실은 국립대학 교원의
어, 등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수준을 비교하는 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무원 보수체계의 업무 지침에 따르면 이런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단계급 기준표라는 게 하나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비정년 교원, 조교수나 부교수는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의 4, 5급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정년 보장 교원은 2에서 3급 정도에 상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일한 직군 또는 동일한 급수의 이런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국립대학 교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승진가급, 승진을 하게 되면 기본급의 가산이 되는 그런 승진가급이 적용되지 않고요. 또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대보다는 오히려 차별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규정 제35조에 따라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한번 가져와 보면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립대학 교원의 연봉 하한은 4급 공무원의 절반에 불과하고, 물론 여기도 국립대학 교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하한 자체가 굉장히 낮다는 것.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국립대학의 교원 중에서 가장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여기 계신 총장님들이 가장 높은 대우를 받으실 텐데요. 국립대학에서는 이런 총장이 되어야 헌법연구관부 16호봉에 유사한 수준밖에 불과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구나라는 걸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 교원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법정 수당에서도 지급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교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직급 보조비, 관리 업무 수당, 초과 근무 수당과 같은 이런 각종 수당들이 지급이 배제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직급 보조비와 같은 그런 수당들을 대신하는 이 연구수당이나 교직수당도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교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등 교원 같은 경우는 교직수당이나 연구수당, 또 교직 가산수당 이런 것들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교원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에 이 경상대학교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립대학 조교수 13호봉과 일반직 5급 공무원 11호봉이 생애소득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연봉 누계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립대 교원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생애 5.8억 원 정도 적은 소득을 올리게 되고요. 연평균 2,200만 원 정도의 그 격차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문제점은 이 직급이 높아질수록 급여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이런 문제점이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교육 공무원들의 보수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과연 국립대학이 좋은 선생님을 모셔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대 원칙에 반하는 오히려 차별받는 포인트가 어떤 것일까를 따져봤을 때 동일 직급의 일반 공무원의 보수와 따져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호봉제라든지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승진 가급이나 수당 등을 못 받는 것에 따라서 보수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비슷한 직군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등 교원과의 보수에서도 교육수당이나 교직수당이죠. 네, 교직수당이나 연구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차별받고 있다. 또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이 사립대학 교원들과의 보수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립대학 교원은 기본적으로 국립대학 교원보다 보수 수준이 높고 또 그 모든 것들이 기준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금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차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교연비 제도에서도 문제점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교연비는 이 기성에 비해서 급여 보조성으로 출발했다는 것은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고, 공립대학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단, 급여 수준이 사립대학이나 일반 교원들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사업비성으로 지급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기성회비, 즉 대학 회계를 통해서 교육 재정의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 회계 내에 이 교연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이나 다른 교원이 아닌 직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왜 이렇게 잘못 활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학 구성원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가 바로 오늘도 많이 나왔던 권익위 사례가 바로 그런 거죠. 권익위 원장님께서 국립대학 총학생회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교연비의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신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을 때는 왜 실제로 그 상담을 하지 않고 돈을 수령하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생과 교수와 직원 사이에 이런 대학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고 분열의 포인트가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교원의 입장에서 보면 교연비는 사업비로 법정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서 연금에 산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또 세금을 내고 있는 이런 불합리성도 있다는 게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이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도 왕왕 발생을 합니다. 상대 평가에 따른 불합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과 측정보다는 순위 측정에 집중해서 이 평가의 본질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점, 그래서 모두가 우수한 성과를 내더라도 누군가는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도 있고요. 또 이 학문의 특성에 대한 배려가 미흡해서 획일적인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점, 또 누적식 평가 결과가 적용되는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고 여전히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교원 보수 우대 원칙이 우리는 준수되어야 된다. 우리가 세워놨던 교원 보수의 원칙, 우대 원칙을 준수하자라는 것이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의 방법으로는 기본급여 인상 또는 승진 가급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 법정 수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원들의 보수를 정상화시키는 방안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교연비 제도 폐지는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요. 대학 회계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에 따른 이런 대학 내부 구성원 간의 분열보다는 교육 재정을 통한 지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존해 나가는 방법.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m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연비는 줄어들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비율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정급여를 통해서 연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교직수당이나 연구수당 같은 것들을 대체하는 방안을 볼 수 있고, 성과급적 연봉제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모든 이런 내용들은 아마 교육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고 여러 총장님들 또 교육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누가 해결해 나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